최근에 부동산에 가서 금매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연락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금매를 잡기 위해 도장 깨기 하듯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 하나하나 다 방문했었습니다. 소장님이 좋은 매물 있다고 하면 집도 바로 보러 가고요. 그렇게 다양한 지역 수백 군데 부동산을 다녔지만 금매를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몸만 피곤해졌어요. 무조건 임장이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간다고 제 주말 시간을 다 썼습니다. 주말에 데이트도 안 하고 임장만 다니다가 헤어진 연인도 있었죠. 그 이후에 임장을 줄이면서 어떻게 금매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방법을 찾았고 저는 이 방법으로 집도 직접 안 보고 금매를 잡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금매를 잡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금매가 나왔을 때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과 금매를 급금매로 만드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부동산에 들어가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비슷하죠? 회사 동료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언제쯤 자리로 가면 되는지를 먼저 전화나 문자로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서로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부동산 소장님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내 상황과 원하는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물건 리스트 중에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그때 예약을 잡고 부동산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로 여러 부동산에 연락하는 건 임장은 적게 가고 원하는 매물은 받으려고 하는 건데 절대 대충대충 통화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살 것 같다 라는 진심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전화로 그 진심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네이버에 101동 10층 물건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집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 교육 때문에 또는 직장 이동 때문에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빼면 돈이 한 5억 정도 생겨요. 먼저 매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이 집을 사야만 하는 내 상황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할 능력도 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도 많이 올라서 이번에 매수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세금 5억에 부모님께서 한 1억 정도까지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혹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괜찮은 매물 있으면 문자로 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는 매수하려고 한다는 의향을 확실하게 전달했죠. 그리고 내 경제적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매물 조사를 부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매수를 할 거다 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 원하는 매물이 나와서 임장을 가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방문할 때 하루에 여러 군데 가게 되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계좌 받으면 집을 사겠다고 하면 모든 부동산 소장님들이 다 매도자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럼 매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 집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네. 너무 싸게 내놨나 보다. 좀 더 가격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내고 최종 딜을 치려고 하는데 가격이 깎이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동산에 가셔서 내가 무조건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물 리스트를 꼭 만들어 보세요. 매물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동, 층, 향, 매물 상태 설명과 가격을 딱 들으면 금매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동산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단지를 가보는 건 단순히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지 매물을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금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매물 리스트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관심 있는 지역의 모든 매물을 이렇게 엑셀로 작성합니다. 동, 층, 향, 가격과 함께 매물을 몇 군데나 내놨는지, 매물 설명에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요. 비싼 가격을 보면 매물 정보에 로얄동, 로얄층, 한강뷰, 특올수리, 한강조망, 남산조망 이런 게 쓰여져 있죠. 우리는 매물 정보만 가지고 로얄동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는 어떤 특징으로 가격이 나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에는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하지만 네이버 매물 분석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 10층인데 1층 매물하고 가격이 6억으로 같다. 그러면 10층이 금매로 나온 거죠. 물론 내부 상태나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조건이다 라고 하면 10층이 저렴하게 나온 거잖아요. 왜 저렴하게 나왔는지는 부동산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리스틀리라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매물을 정리하다가 깔끔하게 잘 안 돼서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네이버 매물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금매는 부동산 소장님에게 나옵니다. 소장님들 입장에서 결국 좋은 물건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소장님 본인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먼저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고 싶다고 연락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급매물을 잡으려면 최종적으로 부동산에 방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거래하는 건 부동산 통해서 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가는 것은 내가 매수할 능력도 있고 매수할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서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에 가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와 결이 맞는 소장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매도자 입장이 아닌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말하는 소장님이 좋습니다. 그래야 매도자에게 우리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시면 좋은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고객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소장님은 꼭 필요하니까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은 제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1년 뒤로 해달라고 하거나 10억에 나온 매물을 5억에 달라고 하는 건 그냥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사실 부동산에 가서 내 얘기를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만 말씀드리고 최대한 소장님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내고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뢰를 얻으러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시면 꼭 필요한 질문만 하고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매를 급급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3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딜을 시도하는데요. 최종 딜을 하기 전에는 이 가격이면 매수한다, 계좌 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3가지 상황이라는 건 매도자의 상황, 물건의 상황, 내 상황 이렇게 3가지입니다. 매도자의 상황은 세금 이슈나 잔금일이 정해져 있어 어떤 날까지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물건의 상황은 집 내부의 하자에 대한 겁니다.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 안방 베란다에 곰팡이가 심하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내 상황은 내가 최근에 다른 물건 잔금을 쳐서 딱 1000이 부족한데 그 정도만 조율이 되면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우리는 급매를 급급매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살 것처럼 해서 부동산에 많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직장을 다니거나 육아를 하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급매를 잡기 위해 많은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번 방문하면 한 개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없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꾸준히 방문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급급매는 아니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집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이 방식으로 급급매도 잡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부동산을 이렇게 쉽게 사도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제 무작정 부동산만 들어가는 임장은 하지 마세요. 내가 사려고 하는 단지들의 매물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서 금액대별로 특징을 확인해 보시고요. 동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지, 향에 따라 나는지, 아니면 조망으로 가격대가 나눠지는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장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거예요. 조건에 안 맞는 물건을 조사하는 소장님도 시간 낭비를 하는 거고요. 그걸 듣는 우리도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은 절대로 문자로 하지 마세요. 전화를 하고 나서 문자로 그 내용을 보내는 건 좋지만 먼저 문자만 보내는 건 소장님들 입장에서 신뢰가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단체 문자를 여러 부동산에 뿌리는 행동들은 더더욱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매를 잡기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아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뷰 아파트였습니다.